안녕하십니까. 노루선생의 역사저격. 이번 편은 윤석열 정부와 독립국가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현 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제가 요거는 항상 붙이고 이 강의를 합니다. 서양 속담. 반역자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죽을 수 없다. 서양 속담이에요. 옛날 전쟁터에 전쟁 상황에 반대급부 없으면 진격을 하는가? 요거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이랬고 지금도 그럼 유효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안 해주면은 나라에 충성 안 한다 그 얘기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었지. 이게 반역자는 자신의 침대에서 절대 죽을 수 없어. 이걸 항상 붙여놓고 저는 강의를 합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친위 구데타를 일으켜서 실패한 윤석열은 누구를 본보기로 했냐면 전두환이를 본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전두환이 때 전두환이가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히 뒤졌다고. 이때 아주 악랄한 아주 응징이 있었어요. 악랄한 응징이 있었어야 그 불법을 저질러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놈이 건져서 내려왔을 때는 악랄한 응징이 있었어야 되는데 악랄한 응징이 없었다니. 그냥 권력자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권력만 잡으면 거기에 다 달라붙어 아붙다는 이런 형태의 대한민국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악랄한 어떤 응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응징을 후예들이 지금도 쭉 있지. 그게 국민의당은 내가 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두환이가 회사들 삥 뜯어가지고 만든 당 이름이 뭐예요? 지들이 정의롭다고 해서 민주정의당 민정당이요. 그 민정당이 줄줄줄줄 내려와가지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거기서 또 비상금을 또 일으킨 거예요. 저기 친위 구데타를 또 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셨나니까? 그 민당 후예들이 지금 국민의힘이요.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같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국가 한국이라는 건 윤석열 정부가 이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대통령 뽑을 때는 항상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통령 뽑아놓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강의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대미국가는 정말 무슨 독립국가가 아니야. 미국의 지가 식민지 총독인 줄 알았어. 이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는 정말 미국이 아주 시키는 대로 하는, 응?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 꼬북 노릇을 했다니까. 이 세상에, 아니, 이 미국 대통령이 주었다고 이걸 지체상에다 다 걸어놓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 총독이요. 이게 독립국가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책상에다 이걸 뜩 걸어놓고선 이게 바이든이 줬다고. 이러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고, 나는 이때 이거 보고 얘가 손바닥에다 왕자 쏘고 나올 때부터도 수상했었는데, 이거 딱 보고, 이거 끝이에요. 이게 소용없어, 이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냐고. 어렵지. 자, 미국이 이런 사람 좋아할까요? 이거 천만에 맞습니다. 미국 이런 사람 좋아 안 해요. 민주주의에서 투쟁했던 김대중처럼 감옥 갔다 오고 다시 민주주의에서 했던 그런 사람들을 미국 서양이나 서양 사람들이 그런 미국 사람들이 줘야 해서 아주 추대를 하지. 이런 식으로 미국 말만 저저저저저 빼면서 예예 그러면서 꼬북 노릇하는 그런 대통령 좋아할 줄 알아요? 이용만 해먹지 소용없다니까. 자, 지금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어. 참 깡패 놈이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다시 대통령 됐는데, 걔가 이제 두 번째라면 대통령 두 번째. 이번에는 확실한 동맹이고 나발이고 없어. 우리는 이 한미동맹을 참 아주 그냥,
동맹을 아주 그냥 아주 엄청나게 아주 그냥 이 신성불가침을 하고 신성불가침. 동맹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게 동맹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국가 독립국가. 어? 독립은 뭐요? 홀로 서 있는 거요. 홀로 독자 슬립자. 홀로 서 있는 거요.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야 독립국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응댕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습니다 하다가 딱 조선시대 때 중국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 터진 거 역사적으로 봤으면서 그걸 모르고? 미국 한미동맹, 우리나라 다 한국 사람은 한미동맹을 진짜 사랑하지만 미국이 볼 때는 한국 별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이 바뀌었지. 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적이 돼버렸는데 바로 코 밑에 미군이 있네. 여기 한국이 있고 얼마나 좋아. 미국이 그래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왜냐? 자기 나라 이익이 되니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 동맹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게 동맹입니다. 옛날 고구려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뭐였어? 신라하고 어디가 백제하고 나제 동맹을 했죠. 그랬다가 백제와 같이 땅을 뺏었는데 신라가 훌렁 뺏어버렸죠. 그래서 나제 동맹 깨져버렸잖아. 동맹은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얘는 여기서 한 줄을 더 떠가지고 이번에는 한미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이 들어가요. 언제부터 일본이 우리 우방이었어? 내가 그럼 전화해야겠잖아. 언제부터 일본이 우리 우방이었냐고. 제가 이 한미 일 동맹을 두르면서 이게 뭐냐면 얘가 미국 말을 들어서 일본하고 친이지라니까 미국을 쫓아가서 이렇게 만난 거요. 미국을 쫓아가서 저기 미국 대통령이 야, 너 일본하고 좀 친히 지내요 하니까 지가 일부러 쫓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일도 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딱 머릿속에 꽂혀버려. 국민은 어떻게 하든 말든.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런 사람 뽑았으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뽑았으면 안 됐다고. 자,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 동맹 관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 미국 트럼프는 뭐요? 동맹도 거래야. 비즈니스. 얘는 장사꾼이거든. 동맹도 거래란 말이요. 무상으로 해주는 건 절대 없다. 니들이 우리 미군이 필요하면 돈을 내라 이거요. 한국도 돈을 내는데 지금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두 배인가 세 배를 올려달라고 했다. 다섯 배인가 올려달라고 했다가 1조 조금 넘는 가격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얘가 10조 달라고 했더라고, 이제. 10조를. 이게 어떻게, 얘는 대처를 할 줄 몰라. 까라는데 깍 때문에. 근데 얘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친이 쿠데타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이 목숨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아직 빨간 눈도 썩은 동화줄이 물고 지금도 붙잡고 옹냐옹냐 하고 있는데 금방, 끊어지는 거 알면서도 그지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런 사람을 대통령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두환이가 지 침대에서 편안하게 서양 속담에 반역자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죽을 수 없다. 전두환이가 편안하게 죽는 걸 보고 이놈도 친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실패했지. 예? 이번에 실패했지. 여러분 하여튼 우리 한미 동맹은 요번에는 얘 때문에 일본이 겨들었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일본은 우리한테 이제 일본이 그 윤석열이가 쫓아오고 나서부터 그 한국을 얼마나 무시한 줄 아십니까? 이랬다니까. 군함도 세계 문화유산 그거 할 때도 한국이 조건을 걸어서 유네스코 등록할 때 승낙을 세웠더니 승낙 딱 되고 나서 확 바뀌었지. 그 일본이 그런데 이번에 사도광산 또 해줬잖아. 거기다 뭐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탄소 해주는 거 다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매국 모습 이게 친일파 새끼지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님이에요? 저희 친일파 총독님이지. 이 짓거리를 하는, 이 짓거리.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느꼈을 거라고. 이 만평에서 그렇게 다 준다고 하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야. 이런 만평을 할 정도로. 여러분, 이 미국관, 일본관이 얘는 아주 시키는 대로만 다 하면 되는 줄 알아. 이런,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다 하면 안 되겠다는 여러분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차기 대통령 대선할 때는 올바른 사람을 뽑길 바랍니다. 요번에 지금도 윤석열이 잘못 없다고 어쩌고 하면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박근혜 때도 내가 저번 설명에도 말씀드렸죠.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요번에도 여지없이 등장하는 미국 국기. 요번에도 여지없이 등장하는 미국 국기. 자, 요런 수구 세력, 요 세력이 수구 세력이죠. 이 보수 아니야. 수구 세력이지. 여지없이 등장하는 미국 국기. 예? 여지없이 등장하는 이제 일본 국기까지. 이제는 일본 국기까지 이제 여지없이 등장하는, 예? 거기다가 여지없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아주 자, 국내 정치를, 일반인 국민들이 시위하고 자기 주장을 피는 건 좋으나 꼭 요짓거리를 한다니까. 요짓거리를. 태극기만 내가 전에도 했겠지. 태극기 집회면 태극기 만들지 왜 미국길 왜 안 되냐고 그러잖아. 미국 어떻게 해달라고. 그지? 이 사람들 생각은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미국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게 다 한다. 그 얘기요. 자, 이번엔 미국이 잘 지내라고 하니까 일본 국기까지 등장해, 이제. 예? 이 기독교가 왔다고 이제 이스라엘 발장지라고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해. 이런 허무맹랑한 짓것들을 하는 이 수구 세력. 이것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예, 이것들을 처단해야 된다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한다 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일본기 흔들면서 지들 잘했다고. 일본 위에서 미국 이기한다고 지랄 연병 떨던 놈들이었어. 그런 놈들이었다니까. 그럼 조선 임전 보국단이라고 꾸며가지고 거기 지금 고려대학교 김영진이 이화여대 김한란이 중앙대학교 다 들어가요. 다. 예? 그놈들 전부 다 살려서 이 반역자 신대에서 편안하게 죽게 놔뒀잖아.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 그런 놈들 작살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쿠데타 일으켜서 편안하게 뒤지니까 이놈도 다시 일으킨 거요. 내가 전에 동영상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동영상에 제 동영상 보신 분, 저는 동영상에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소리를 제가 했잖아요. 이 전두환이를 처단을 못하니까 이놈이 또 지랄한 거요. 전두환이라 아유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응징을 똑바로 안 하니까 이놈이 또 겨나온. 이번에는 다시는 이런 쿠데타 못하게 아주 응징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윤석열이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요 사진하고 하나 대비되는 사진 또 있어. 자, 요게 1936년 1월 1일 신년사입니다.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제가 저번에 6.25 때 호에 뿌린 김일성 만세하는 호에 조선일보 뿌린 거 봤죠? 조선일보가 이런 신문사요. 이런데도 아직도 조선일보가 민족지요? 여기 조선일보에 속으면 안 돼. 여기다가 이명박이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이 보수 이명박이 드러나서 여기다 뭘 넣어줘?
방송국을 넣었잖아, 방송국까지. 그게 TV조선 아니요? 응? TV조선. 일본말로. TV조선. 얘들은 진짜 대한민국 망하길 바라는 이 친일 매국놈들이요. 이걸 처단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 상처가 나서 골맞어. 골맞으면 이걸 도려내야 여기가 상처가 안 나오지. 여기다 반창고만 계속 붙이면 이게 조금 났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조금 났다가 이 짓거리. 조금만 뭐 하면 겨울로 스물스물 겨워 나오는 거요. 여러분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한 10일간 중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중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참 답답해 죽겠어. 낙양 옆에 연개소문 아들 연남생이라고 독일어를 망하게 원흉 반역 민족 반역자 연남생의 묘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께 제가 한문으로 잠깐 써드릴게요. 하남성 낙양시 맹진군 맹진현 송장진 동산 머리두자 동상두촌 이게 주소요. 이게 저 연남생 주소인데 요거를 한문 우리가 한문 그대로 한문을 누가 만들었어? 고대 우리 한국인이 만들었어. 우리 조상님이 만든 거라니까 한문을. 걔들이 중국 애들이 많이 쓰기만 하지 한문은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쓰면은 하남성 낙양시 맹진현 송장진 이게 뭐 마당장자니까. 그 다음에 동산두촌 이렇게 쓰면 금방 알아. 이렇게 쓰면 금방 한다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걔들이 발음한다고. 허난성 노양시 멍진현 숭좌진 동산터우촌 이렇게 써놓으니 알 수가 있냐고. 아예 한문만 써놓던지 한문만 딱 써놓으면은 금방 알지. 하남성 낙양시 맹진현 송장진 동산두촌 금방 알지. 아니면 한문을 한글로 그대로 쓰던지. 이거를 중국 애들이 이렇게 발음한다고 이렇게 써놨으니 허난성 러양시 멍진현 송짱진 동산터우촌 써놨으니 알 수가 있나?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강요들 내지는 이 한국학 연구하는 이 대빵들 이 사람들 전부 다들 다 이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고선 모르니까 여기다가 가루를 또 쳐가지고 이걸 또 써줘. 이거 얼마나 낭비요.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독립국가니까 우리는 이대로 그냥 써 요걸 해도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 이 백두산을 걔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장백산이라고 불러. 장백산. 우린 백두산도 부르고 장백산도 불러. 이 긴 장자에다가 흰 백자에다가 장백산. 그럼 이렇게 장백산 쓰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고유의 백두산 이렇게 백두산을 써지. 이 장백산을 안 쓰고 중국말 쓴다고 창바이산이라고. 창바이산을 굳이 창바이산이라고 우리나라에다가 써놓는 이유가 뭐요? 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고 부르냐고. 중국 애들이 창바이산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시나 현이나 진이나 이거 전부 걔들 발음이 이 된 발음이라 이거 맞는 줄 알아요? 이 시도 우리가 시라고 그러지 걔들은 쉔이라고 그래. 쉔. 그러면 너양 쉔이라고 써놔야지. 그거 중국말도 제대로 안 쓰면서 걔들은 이게 우리가 하늘 천자 쓰잖아요. 우리는 하늘 천 그러잖아요. 걔들은 천이 아니고 주엔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걔들이 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써. 이게 우리가 만든 건데. 그냥 하남성, 낙양시, 맹진년, 송장진, 동두탄전, 이 동산두촌 하면 금방 하잖아. 아예 한문만 써놓던지. 한글을 쓰면 우리가 발음하는 우리 글을 써놔야지. 왜 알지 못하는 중국말을 써놔가지고 더 모르게 만들어 놓고서 이 걔들이 그렇게 발음한다. 저쪽 멀리 있는 나라 터키가 튀르키예를 불러달라니까 그거는 튀르키예를 부른다. 그건 인정하지만 이거는 우리 조상님이 만든 거 아니요. 그걸 굳이 장백산을 창바이산이라고 우리 한글에 지도에다가 써놓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이게 아주 정신 나간 500년 나간 사람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주 이 사람들에게 이게 중국에 지금 기호 흑룡강, 길림, 요하, 북경, 내몽고, 청해, 감숙, 사천, 운남 이게 원 이름이야. 얘들이 요거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감숙성, 청해성, 청해, 사천성, 여기 호남성, 하남성, 여기 호북성, 호남성, 강서, 안위, 강서, 이렇게 다. 요거를 꼭 중국말로 이렇게 쓰려니, 이게, 답답하냐. 답답해 죽겠다니까. 자, 이걸 중국말로 쓰려니, 흑룡강성을 해이룽장성, 길림성을 지린성, 요령성을 랴오닝성, 하북성을 허베이성. 아니 왜 이렇게 쓰냐고. 그냥 하북성 써. 그냥 하북성. 흑룡강성 쓰고 길림성 쓰면 길림성 쓰고. 아니 요령성 쓰면 되지. 그걸 왜 꼭 저기 청해성을 칭하이성을 하고 꼭 이거 써야 돼. 그냥 한문으로 청해성을 써. 아주 이 중국도 사대주의가 아주 대가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독립국가가 아니라니까. 독립국가가 우리가 만든 한문 우리가 만든 거요. 우리 조상님이 지들이 좀 더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만든 거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 글 써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걔들이 쓴다고 이 하남성을 허난성이라고 하고, 강서성을 짱수성이라고 해놓고, 안회성을 안후이성 이렇게 썼고, 푸채성, 복권성을 푸채성이라고 해놓으면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 요새 대학 교수까지 이런 말 쓰대. 장백산은 창바이산이라고. 대학생 교수까지. 그러면 이게 중국말을 제대로 쓰던지, 중국말도 제대로 이 발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발음이 중국 발음이 제대로 된 발음인지 아시오? 아니요. 제대로 된 발음도 아니요. 참 답답해서 제가 이게 참
여행 가서 놀러 갔다 와가지고 답답해서 하여튼 어째 이 한문을 만든 연역도 모르고 유래도 모르면서 중국 사람이 쓴 그냥 그대로 그걸 따라가려고 송장진하면 거 숭빵진 이걸 써놓고선 답답하니까 밑에 가르고 또 이걸 또 써놔요. 한심하다. 내가 대학 교수까지 이런 발음을 허난성 러양 저쪽 하는 그 발음도 중국 제대로 된 발음도 아니면서 그 발음도 아유 한심한 짓거리를 이렇게 했어서 예. 이거 이번에 정권 바뀌면은 이 정확하게 이거 예? 정해가지고 독립국가인 우리 글대로 참 쓰길 바랍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요거를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 올려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될 날 예?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옛날 황국부터 시작해서 배다국부터 시작해서 북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고려에서 조선을 넘어온 이 유구한 역사에서 최초로 국권을 상실한 날이 8월 29일.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날 잊어버리면 안 돼. 특히 여러분께 하나 또 추가할 거. 여러분이 6월 6일을 현충일만 알잖아요. 현충일만. 예? 현충일만 알잖아. 아니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은 현충일만 기록한 게 아니고 이 날이 우리나라에 정의가 사라진 날이요. 정의가 사라진 날이요. 이 날이 여러분 현충일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꼭 이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수국치일도 기억하면서 6월 6일 우리나라의 몸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애국지사들을 기리는 현충일이면 동시에 우리나라 정의가 땅에 떨어진 날, 이 정의를 꼭 반드시 복구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이 앞으로는 정의롭지 않은 일에 찬성을 않습니다. 이 정의를 어느 대건 제가 나이가 이제 70줄 다 돼갑니다만은 제 나이는 틀렸고 이 다음 후손이라도 어느 대에서라도 이거를 끊어놔야 돼. 정의롭지 않은 놈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말씀드렸죠? 반역자는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히 죽을 수 없다. 반역자는. 오늘 노루선생의 역사제격 이번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